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통과된 후 23일 만에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던 듯 무려 50분에 걸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정치부 심정숙 차장,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심 차장 직접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는데 깜짝 놀랐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깜짝 간담회였는데요. 네. 12시 반쯤에 한광호 비서실장 주재로 춘추관에서 떡국이나 들자 이렇게 출입기자단에게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12시 반에 갔는데 네. 한 식사를 마칠 때쯤 1시 조금 넘어서 갑자기 배성래 홍보수석이 일어나더니 발표할 게 있다. 네. 긴급 공지가 있다. 네. 지금부터 30분 후에 전격 작전 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조용히 네. 보내실 거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었는데 네. 갑자기 기자들하고 만난다고 했더니 기자들 뭐 떡국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 네. 먹고 그다음에 경내로 들어갔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아마 지난 11월 29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기자회견 3차 대국민 답안 때 네. 조만간 모든 걸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했던 약속 때문에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오늘 되게 이례적이었으면서 네. 그리고 임기 초반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네. 게 질의응답을 무려 즉석에서 거의 한 20개 가까이 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50분가량 네.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게요. 만시지탄이란 말이 네. 생각나네요. 네,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니까요. 네. 뭔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나 봅니다. 네. 자, 국민께 계속 미안하고 아주 무거운 마음이다. 네. 첫 소회를 이렇게 털어놓으면서도 네. 한도 끝도 없이 왜곡, 허위 이런 것들이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작심한 듯이 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뭐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가면서 또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네.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굿판 의혹, 미용 시술 의혹, 그리고 밀회 의혹도 제기됐었죠. 네. 모두 다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특히 미용 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일축했는데요. 네. 관저에서도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집무실이 있고 네. 접견도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보고서를 보고 밀린 일을 챙기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한 겁니다. 이 머리를 좀 만져주기 위해서 미용사가 왔고 목이 아픈데 필요한 약들이 들어오고 이게 무슨 문제냐. 그 이외에는 네.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없다. 이런 해명입니다. 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또 헌재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선공을 취하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심 차장. 네. 오늘 간담회가 열린 장소가 상춘제라는 곳인데 이곳이 어떤 곳이고 또 박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개인적인 뭐 추억도 있다고 하죠? 네. 네. 자, 상춘제 안에 들어가기 네. 전에 뜰에 서서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 네. 그 화면이 지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상춘제라는 곳은 아, 예. 저곳이군요. 네, 바로 저곳입니다. 김연옥 김연옥 여사 여사 나오네. 모습 네. 보이는 것처럼 네. 외빈들이 그 외부에서 오면 이 초대하는 곳입니다. 겉에서 네. 보기에 저렇게 기와집으로 돼 있는데 네. 내부에는 홀 같은 게 있는데요. 네. 박 대통령 오늘 본인도 취임 후 처음 여기에 와봤다. 기자들 부른 게 처음이다. 이렇게 이곳에 부른 게 아하. 처음이다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저 상춘제 앞에 소나무가 있는데요. 네. 아버지가 떠오른다 그러면서 네. 어린 시절에 그 소나무에다가 그네를 묶어서 타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네를 네. 타고 싶었다. 영예 그러죠. 시절이었겠죠. 예, 그 시절에 아버지께서 네. 나무 상한다 이렇게 아하. 나무를 하면서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출퇴근할 때 이 나무를 보면은 그때 장면이 떠오른다 이렇게 약간 아련한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좀 부각시키려 네. 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오늘 박 대통령의 표정 어땠습니까? 오늘 이제 보신 것처럼 흰색 재킷을 입었잖아요. 좀 네. 화사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표정은 비교적 밝아 보였습니다. 말은 일단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처럼 참모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미소 지을 일 없다고 하지만은 뭐 담담한 모습이었고요. 제법 건강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금 배 팀장이 얘기했지만 헌재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네. 뭔가 이걸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마련한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힘은 빠져 보이는 듯 했지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바로잡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짝 자신감도 엿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는데 좀 그 해명 자체가 굉장히 늦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배 기자. 네. 세월호 7시간의 어떤 미용 시술 의혹에 대해서 얼토당토 않는 일이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자, 특검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박영수 네. 특검도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 연수 중이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그리고 최순실 씨의 단골인 김영재 성형외과의 네. 김영재 원장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혹시 청와대를 당일에 들어갔다면 실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놨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대목입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죠. 이날을 전후로 대통령 얼굴에 생긴 이 멍자국 그리고 네. 필러 시술을 받은 것 같은 모습,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박 대통령은 미용 시술을 받은 게 있냐는 질문에 이 단박에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박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대목도 헌재와 특검은 확인하고 있는 건데 바로 비선 의료진이 왜 청와대에 드나들게 됐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식 주치의와 자문의를 두고 왜 비선에 의존을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특히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가 왜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네.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증명된 것, 그런 부분을 살짝 빼는 뭐 그런 듯한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정리하고 공개를 해서 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저런 해명이 네. 과연 납득이 가는가라는 것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본 네.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대통령의 사적 영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네. 과연 대통령에게 사적 영역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국민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네. 대통령 오늘 배곡 주사 맞았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봐도 될까요? 오늘 인정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곡주사, 영양주사라는 네. 표현을 네. 했는데 그 부분하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면서 예. 주사를 맞긴 맞았다. 내가 굉장히 피곤했고 순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 그런데 의료진이 알아서 놓은 거지 나는 무슨 주사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다. 이런 해명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최순실 차은택을 통한 비선을 통한 인선이 있다는 것도 비선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했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누구라도 출천할 수 있다 이런 네. 말로 했는데요. 그건 어떤 절차상 문제는 네. 없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기도 한 건데 네. 안타까운 것은 박 대통령이 만날 수 있었던 누구라도가 과연 많습니까? 자, 저희가 확인한 네. 것만 하더라도 집권 여당 새누리당 전 대표들에게도 잘 곁을 두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네. 잘 부르지도 않았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왕 실장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다고 네. 했습니다. 네. 자, 누구라도 출전할 수 있다는 말을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납득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 손님 이외에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접견권 없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천이 과연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 건지는 한번 앞으로 확인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기자. 네. 누가 봐줄 거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네. 그런 소리가 눈에 띄던데요. 자, 이건 특검이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뇌물죄,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논리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네. 의도가 없었다,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박 네. 대통령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고 네. 뇌물로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것은 어떤 참작 사안이지 어떤 혐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아, 사안은 그렇군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특검도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아주 정조준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 합병을 도와주고 최순실 씨에게 이 삼성이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완전히 날조다 이렇게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유라 씨의 친구 부모 회사를 이 현대차가 도와주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래서 역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네. 박 대통령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 기술력이 있는데 기회조차 없을까봐 우려해서 챙겨준 것이라고만 말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하필이면 그게 정유라 씨의 친구, 부모님의 회사였지만 네. 최순실 씨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한 겁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겁니다. 네,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1차 대국민 담화 때랑 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네. 들어보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최순실 씨와의 네. 관계에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대국민 담화 때 네. 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연설문과 네. 홍보 관련 일을 조금 도와줬고 네. 보좌진이 완비된 뒤에는 그만두었다. 이렇게 밝혔었죠. 적혀 예. 있죠. 하지만 2차 담화 때는 스탠스가 바뀝니다. 12.16 이후 청와대를 나온 뒤에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인연으로 최순실 씨와의 문턱을 낮췄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진전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최 씨가 국정농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개입한 사실은 아니라고 지금 다시 말을 바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자신과 눈도 못 마주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네. 탄핵 네. 정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네. 어쨌든 최순실이 나한테는 그렇게 낮은 사람이다. 격이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몇십 네. 년 된 지인이긴 하고 오랫동안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했다. 이거는 정말 한마디로 있을 수 없다. 네. 다 내 국정 운영 철학과 소신을 갖고 판단을 했고 일을 했고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었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고요. 이제 잘 뭔가 내 철학과 소신이 뿌리를 내려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쉽게 이런 일이 터졌다. 이런 오늘 뭐 마무리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완전히 엮은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소스라치게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이런 논리가 대통령에게도 통용되는 것 아닌가 그런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정숙 차장, 사회부 배혜린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